광복 70주년을 맞아 대구 수성구 주변에서 열리고 있는 대구 신바람 페스티벌 현장을 중계차로 연결해 그곳 표정 알아봅니다. 광복절을 맞아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 확장 기공식이 오늘 안동시에서 열렸습니다. 내년 말 독립운동 테마파크로 거듭납니다. 광복 70주년 기획뉴스. 오늘은 광복이 됐지만 일본 땅에 이어 미군 기지가 돼 100년이 넘도록 우리 품에 돌아오지 못한 우리 땅을 짚어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한 달 보름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올해 대목 과일 작황과 가격 정보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늘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죠. 사흘간의 황금 연휴를 맞고 있는데요. 지금 대구 수성못 일대에서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대구 신바람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지면서 오늘 하루 종일 수성못 일대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떤지 중계차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윤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광복 70년 대구 신바람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대구 수성못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무대에서는요, 다양한 공연이 이어지다가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페스티벌은 총 4부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지금은 저녁 7시부터 3부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악동 뮤지션과 김태우, 조수미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와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광복 70년을 축하하고 있는데요. 일부 행사인 창조경제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태극기 그래피티와 만세 삼창 데시벨 등 다양한 시민 행사가 있었고요. 2부에선 지역 예술인들이 다양한 공연으로 시민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이곳에는 오후부터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광복 70년을 함께 축하하며 축제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없는 기회니까 큰 무대고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뒤 밤 9시 20분부터는 메인 행사인 마지막 4부 행사로 성대한 불꽃축제가 열립니다. 20분 동안 레이저와 불꽃이 어우러져 수성못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을 전망입니다. 광복 70년의 의미를 담은 영상도 함께 보면서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멀티미디어 불꽃쇼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모레 일요일까지 대구 박물관과 과학관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등 많은 문화시설이 무료 개방되니까요. 광복절 연휴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수성못에서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에 일본군이 처음 주둔한 것은 청일전쟁이 일어난 1894년입니다. 그 뒤로 확대 개편을 거듭하면서 한반도를 무력 지배했고 광복 이후 일본군은 되돌아갔지만 그 땅에는 미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광복 70주년 기획뉴스. 오늘은 광복이 됐지만 100년이 지나도록 우리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땅을 짚어봅니다. 김철호 기자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공사가 한창이던 2012년 공사 현장을 발굴조사했더니 고인돌이라 불리는 지성묘들이 나왔습니다. 1930년대 일제시대에 이루어졌던 조사 지역을 재발굴한 것인데요. 당시 발굴 지도를 보면 일본군 부대가 있던 지역을 비켜서 조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일전쟁 때 일본에 진출한 일본군은 달성공원이라 불리는 달성에 주둔하게 됩니다. 그 뒤 일본군은 확대 개편되면서 경상 가명 앞을 비롯해 주둔지를 늘려갑니다. 1916년이 되면 그 일본 군대는 대구에 주둔한 보병 80년대로 재편되게 됩니다. 따라서 보병 80년대가 대구에 주둔하게 되고 그 주둔지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이 미군부대가 되는 것이겠죠. 일본군 주둔지에는 광복 후 캠프 헨리, 조지, 워커 같은 미군 부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군부대 주둔으로 난개발이 없었던 덕에 유적지로서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6년도에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실제로 병영 내부에서 다수의 지성묘 덮개돌이 확인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군이 쓰던 이 병영터 이 자리가 대봉동 지성묘의 중심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대봉동, 그러니까 지금의 남구 이천동 지역은 청동기 시대 대구에서 가장 큰 마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은 이 공간에 대한 조사를 희망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되어야 대구 지역의 청동기 시대를 제대로 이렇게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제에 빼앗긴 뒤 100년 가까이 우리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땅 미군 부대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안동은 국내 최다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곳이자 1894년 갑오의병으로 항일의병사의 첫 장을 연 곳이기도 합니다.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이 이름에 걸맞게 독립운동의 성지로 다시 조성됩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을 위한 첫 삽이 떠집니다.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은 지난해부터 도 출연 기관으로 승격됐지만 이름만 안동에서 경북으로 바뀌었을 뿐 큰 변화가 없었는데 경상북도가 확장에 나선 겁니다. 내년 말까지 총 사업비 302억 원을 들여 전시관은 물론 신흥 무관학교 등 체험학습장까지 갖춘 독립운동 테마파크로 조성합니다. 독립운동을 주제로 전시와 교육, 체험이 결합된 공간은 국내 처음으로 안동이 명실상부 독립운동의 성지로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민족 운동의 본산이고 또 우리나라 건국의 중심이었던 많은 그런 선열들의 모습을 재확인하고 또 국민 정신을 다시 가다듬는 독립유공자 13,000여 명 가운데 15%인 2,080여 명이 경북 출신인데 그중 안동은 353명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습니다. 시군당 평균 30명의 독립유공자가 있는 것과 비교할 때 10배 이상이고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미포상 독립운동가도 700여 명에 달합니다. 경상북도는 이곳을 호국의 메카로 조성해 세대를 아우르는 역사교육의 장이자 한국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관광 코스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에서 경북이 최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세계 식민지 해방운동사에서 가장 대표적이다라는 내용을 가르치고 배우고 몸소 실천하는 그런 장을 만들 겁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 중구는 오늘 향촌문화관을 무료 개방해 일본인에게 도굴된 우리 문화재의 실상을 담은 보물소동과 위안부의 상처를 다룬 다큐멘터리 꽃보다 아름다운 그 이름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향촌문화관은 외국인 관광객 2명이 입장하면 1명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한편 모레까지 광복절 연휴 동안 고령 대가야 박물관과 영천 보현산 천문과학관도 무료 개방합니다. 광복절 10주년 8.15 특별 사면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는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해 어업허가 행정처분을 받은 어업인 200명이 기록 삭제 등의 특별 사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특별 사면을 받은 경북도 어업인은 전국 사면 대상의 7% 수준으로 사면 대상자들은 어업허가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삭제돼 가중처분 적용 면제, 양식 관련 자금 대출 신청과 면세유 사용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포항 연안이 전국에서 갯녹음에 따른 바다 사막화가 가장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대안으로 바다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별다른 효과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동해안의 갯녹음이 빠르게 확산돼 연안 한반의 62%에서 바다 사막화가 진행 중이거나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에서도 포항 연안은 심각 면적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고 영덕군도 울산시에 이어 세 번째로 심각했습니다. 2009년부터 7년째 해조류를 붙인 인공어초를 바다에 넣는 바다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해온 터라 이번 결과는 수산당국과 어민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해마다 늘긴 해도 지금과 같은 규모의 예산으로는 갯녹음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다는 게 현실로 확인된 겁니다. 최대한 좀 확보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거고, 그리고 기존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도 일단은 심각한 지역을 갖다가 신규 대상지로 선정을 해가지고 먼저 치유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할. 자치단체 차원에서 진행되는 바다숲 조성 사업의 경우도 포항시의 관련 예산은 연간 2억 원에서 4억 원에 불과해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인공어초를 투하하는 시기도 문제입니다.
행정 절차 등을 이유로 대부분 여름철에 작업을 하다 보니 어초에 부착한 해조류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봄철에 투하를 해서 해조류가 여름철에 안전히 착생할 수 있도록 그런 시기 조절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그 제도를 조금 보완해가지고 최대한 당겨가지고 봄철에 그러니까 뭐 한 4월이나 5월, 6월 이때쯤에 그 어초 시설이 가능하게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밖에도 해조류를 먹어치워 갯녹음을 가속화시키는 성게를 잡아내는 일부터 시작해 먹이사슬 등 연안 생태계 전반에 대한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주변에서 살고 있는 그 생물상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특히 먹이 연쇄 관계, 특히 식체 생물들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연구가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동해연안 바다가 모조리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으로 변하지 않도록 수산당국의 보다 과감한 예산 투자와 강한 정책 의지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어느덧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한 달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추석 선물 늘 고민인데요. 올해는 과일 작황이 좋고 가격도 안정세여서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명절에 출하를 앞두고 사과 홍로가 뙤약볕 속에 익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조량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예년에 비해 착과율이 좋고 당도도 높은 등 사과의 생육 상황이 대체로 좋습니다. 또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이제 당도가 높아지고 품질은 더 좋아졌고 양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가격은 전년도보다는 좀 살 것 같고. 추석 제사상에 오를 다른 과일도 평년보다 공급 물량이 많아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과일의 다음 달 출하량 전망치는 지난해에 비해 사과는 17%, 배 32%가 증가하고 복숭아와 포도, 감귤도 1에서 2%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육 세트는 가격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한우 1등급 도매 가격이 2년 전보다 무려 40% 올랐는데 국내산 육류 가격의 강세는 추석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일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작황이 좋아서 선물 세트도 가격이 많이 안정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 쇠고기 같은 경우는 사육도수가 줄어서 좀 높은 가격으로 형성될 것으로. 한 달 남짓 남은 올해 추석에 소비자들은 가격 안정세를 보이는 신선 과일을 선물 세트로 선호할 것으로 유통업계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북 농업기술원은 벼 출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최근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키다리병 방제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무인 헬기 병해충 119 방제단을 출동시켜 김천과 고령 등 경북 1,500헥타르에 대한 공동 방제에 나섭니다. 올해 벼 키다리병을 조사한 결과 24%의 논에서 발생이 확인돼 지난해보다 11% 발생이 줄었지만 여전히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관내 교통안전계 경찰은 초과 근무를 해라. 대구지방경찰청장이 내린 지침인데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출퇴근 시간도 없이 일해야 하는 상황에 적절한 지침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7일 오전 10시 대구 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에 야간 비상발령이 내려졌습니다. 1시간 전에 관내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그날 야간 근무조 경찰관 6명은 7시간 일찍 출근해야 했습니다. 출근 시간은 저녁 8시였지만 오후 1시에 나와 다음날 아침 9시까지 20시간을 일한 겁니다. 다른 근무자들은 8일부터 13일까지 엿새 동안 하루에 2시간씩 더 일했습니다. 그거야 뭐 대구청 전체적으로 뭐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겁니다. 했는 겁니다. 이런 초과 근무는 대구지방경찰청장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의 하나로 올해 1월에 내린 지침 때문입니다. 최근까지 대구 5개 경찰서에서 해당 지침에 따라 야간 비상발령이 6번 내려졌습니다. 우리 좀 열심히 하자는 취지에서 뭐 하자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사망사고 날 때 그때 한 번씩 했는 거죠. 한 번씩. 저희들 6월달에 한번 제시를 했어요. 이런 조치에 경찰 내부에서는 비효율적인 조치인데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논란이 일자 일주일간 매일 2시간 초과 근무로 지침을 축소했습니다.
한편 대구에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교통사고로 숨진 인원은 모두 9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명이 더 많았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고등검찰청은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 판결과 관련해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승복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스리랑카인 K씨는 동료 스리랑카인 2명과 함께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과 2심에서 모두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월 13일 방송된 대구시 북구 한 어린이집의 아동 바늘학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해당 부모의 고소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1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현들의 전통 유학 사상과 실천 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한 경북 선비 아카데미 포럼이 오늘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북도와 한국국학진흥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오늘 포럼은 김시엽 실학박물관장의 기조 강연과 이치혁 성신여대 연구교수 등 4명이 주제 발표에 나서 선비 사상의 의미와 실천 방법 등을 모색했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오는 21일 개막하는 실크로드 경주 2015 기간 도전 한국사 만점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주제 전시인 비단길 황금길 골든로드 21과 한민족 문화관 등에서 전시와 체험을 한 뒤 한국사 관련 문제를 풀고 응모하는 행사입니다. 각 전시마다 10문제씩 모두 30개의 한국사 문제를 내고 정답을 맞힌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경품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같은 반 학생 A군을 때리거나 몸에 낙서를 하고 치약과 흙을 섞은 눈을 강제로 먹이는 등 지속적으로 친구를 괴롭힌 혐의로 16살 윤모 군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사는 또 윤 군과 함께 집단 괴롭힘에 가담한 정모 군 등 나머지 5명은 법원 소년부에 넘겼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새누리당 김일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3,500여 건으로 지난 2011년보다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북에서도 지난해 601건이 적발돼 지난 2011년 61건보다 1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국민안전처를 비롯해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전국 소방헬기 긴급대응체계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영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